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시카프 2017 마당을 나온 암탉의 오성영 감독님 주비 행사를 맡은 마이데일리의 곽명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오성현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도 음악 나오는 줄 몰랐는데요. 음악 나오고 그때 딱 등장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오랜만에 이런 거 해봐가지고 되게 많이 오셨네요. 저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악으로 환대해 주셔서 예,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방금 전에 저기 앞에서 대기하시다가 왜 이렇게 여성 감독, 여성 팬들이 많으신지 깜짝 놀라셨다고요. 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팬이라는 말은 제가 쓰지는 않았고요. 네, 제가 썼으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오늘 완전 매진된 걸로 알고 있고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고 여러분 오늘 복 받으신 거예요. 감독님께서 질문하신 분들에게 신작 언더독 그 굿즈 선물로 지금 여기 보이시죠? 네, 선물로. 그냥 USB예요. 근데 이 USB에 프린트가 예쁘게 잘 돼서 선물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30개 정도의 또 다른 또 간단한 증정품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또 감독님께서 이렇게 좌석 번호 이렇게 임의로 선택하셔가지고 증정할 계획입니다. 10개 주신다는 걸 20개 더 늘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감독님 팬 서비스 확실하시죠? 네. 다음 작품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언더독입니다. 예, 제가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마당을 나온 암탉. 굉장히 일부러 조직에서 이렇게 시간을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마당을 나온 암탉이 개봉한 게 2011년 7월 28일이에요. 정확하게 난 몰랐는데. 제가 조사했습니다. 좀 무섭다. 네, 굉장히 무섭죠. 조직에서 아무래도 좀 날짜를 맞춘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기억이 나는데 장마가 엄청 와가지고 개봉할 때 그 배급사랑 막 제작자랑 막 너무 긴장했었어요. 손님이 장마 때문에 안 올까봐 그때 기억이 갑자기 엄습해 오면서 좀 무서웠어요. 결국은 220만 하셨잖아요. 예, 장마 덕이에요. 미국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다 누르시고 220만. 굉장히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정말 굉장한 기록을 세운 영화입니다. 그 전에 가장 최고 흥행 작품이 로버트 태권브이였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72만. 예. 그 디지털 복원판이 72만이 최고 스코어였죠. 네, 그래서 그것도 100만. 준비해 오신 게 많은데 제가 중간에 자꾸 끼어들어서 아닙니다. 마구마구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초반부에 그 마당을 나온 암탉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중반부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언더독 러프컷 영상을 세계 최초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언더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또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행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당을 나온 암탉 이제 정확하게 6년이 흘렀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리고 또 오늘 영화도 상영을 했는데요.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지난 그 한 달 전쯤에 그 돗자리 영화제에서 마당을 야외에서 상영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야외에서 보니까 영화가 더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 이제 언더독이라는 영화를 막 만들고 있다가 마당을 다시 보니까 좀 후지다 뭐 그런 생각. 왜냐면 지금 열심히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 와중에 보니까 마당 때 애니메이팅이 좀 떨어져 보였어요. 이따가 이렇게 너무
기대를 하게 하면 실망하실 테지만 예, 언더독이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따 한번 보시고 평가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좀 후지다고 너무나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6년 전 영화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완성도를 갖춘 영화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감독님께서 준비 기간 굉장히 한 40대 전부를 거의 투자하셨어요. 당시에 7년 동안 마당을 나무를 만드셨고요. 물론 이제 원작 작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원작 작품을 굉장히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각색한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 달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원작에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코믹한 캐릭터로 등장시켜서 영화의 재미를 또 올렸고 또 13분간의 그 비행씬 있잖아요. 초록의 파수꾼의 비행씬. 이거 13분 만드는데 1년 걸리셨어요. 그 원작에는 이 아기 초록이가 파수꾼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게 두 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영화에서 14분이면 엄청나게 큰 비중으로 다시 이제 돌아온 게 있고 달수 캐릭터도 되게 잘 넣은 것 같아요. 그 원작 자체는 좀 진지한 원작이지 않습니까? 애들 소설치고 재미적인 요소도 없고 암탉이 독백 형식이 많기 때문에 영화에서 계속 독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벗도 필요했고 그래서 수다할 캐릭터를 넣었는데 박철민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준 거예요. 성우 연기를. 그래서 이번 언더독에도 페르소나라고 하기엔 좀 징그럽긴 하지만 이번 언더독에도 또 비슷한 감초 역할을 제가 막 박철민 씨를 연상하면서 언더독에도 또 등장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또 이 영화는 선녹음, 후작화, 본녹음 이런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과거의 한국 애니메이션이 입 모양이랑 성우 더빙이랑 이게 안 맞아가지고 좀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는데 이 영화는 절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정확히 맞춰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완성도가 더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마당을 다시 보니까 좀 후지더라고요. 립싱크가 너무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녹음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춘다고 맞히는데 이제 그때는 2D 작화로 온리 2D 작화로 맞췄거든요. 맞추기가 무척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언더독은 기본 베이직 애니메이팅을 3D를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립싱크 맞추기가 되게 좀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언더독 립싱크 맞추다가 마당 립싱크 보니까 야 이거 반밖에 못 맞췄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있었어요. 오늘 고해성사는 저희같이 너무 이렇게 겸손해 하시면 또 팬 여러분께서 또 실망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이 영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감독님의 어떤 연출 작품 세계관은 자연주의에 입각한 그런 작품 세계관이시거든요. 우포늪 보셨죠? 저 우포늪 창녕 우포늪에서 굉장한 사진을 찍고 공들여가지고 다 정말 생생하게 담아냈었잖아요. 지금도 언더독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자연을 좀 다루고 예, 우포늪을 이제 저희 마당이 4계절이 나오니까 계절마다 가서 이제 취재하고 스케치하고 사진 찍고 뭐 저는 애니메이션도 현장성 로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답사가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봄에 갔을 때 자운형 군락지가 빨갛게 그냥 쫙 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꺾어서 채집을 해놨었는데 이제 그게 아이디어가 돼서 마당을 입사 주인공의 경우에 디자인을 다 했는데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리에 스스로 꽃을 딱 꽂는 장면 같은 것도 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 언더독의 경우는 북한산에 이제 개들이 버려져요. 그래서 북한산에서 출발해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여정이 영화 전체에 나오니까 그 여정을 계속 답사하고 다녔죠. 근데 끝 엔딩은 이제 못 말씀드리니까 왜냐면 그게 알면 진짜 나중에 김 빠질 수 있어서 좀 중요한 곳으로 가거든요. 여기까지. 그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그 여기 있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감독님께서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6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그 한국 애니메이션 감독 프로듀서 조합의 또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회장님까지는 아니고요. 그 감독 프로듀서 조합이어서 그냥 조합장이에요. 좀 회장님 그런 이상하시죠. 조합장님께 조합장님께서 지난 6년을 돌이켜 보시면 좀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가 좀 많이 좀 발전한 것 같나요? 좀 어떤가요? 좀 아쉬운 점? 저는 뭐 아쉬운 게 이제 자본 중심적 산업으로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거의 뭐 너무 많아. 그 유아용을 다들 하시니까 왜냐면 거기서 이제 제작사들도 이제 그쪽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너무 유아에 편중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의 다양성이 한국인의 다양성이 지금 너무 없죠. 그래서 이런 시카프 같은 행사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극장용 장편은 또 너무 안 만들어져요. 예.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역시 그 수익률을 따지니까 극장용 장편에 대한 투자는 좀 되게 꺼리거든요. 또 하나 더 얘기하면 그나마 이제 중국하고의 합작을 많이 추진했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사드 문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식하게 계약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그냥 종이 한 장으로 투자 철회서가 딱 와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공중에 붕 떠버리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라도 좀 잘 돼야 돼요. 네, 저희 조합장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김연아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언더독으로 대박을 내서 김연아 효과 같은 효과가 났으면 꿈나무들 피겨 스케이팅하고 애니메이션하고 뭐 그러면 좋죠. 네. 조합장님 저기 꿈나무 얘기 나오셔서 말씀인데 감독님을 동경하는 아마 이 자리에도 애니메이션 감독을 꿈꾸거나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후배들에게 뭐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랄까요? 그들에게 좀 이런 꿈을 가져라. 저는 그 원래 파인아트를 전공했거든요. 순수미술. 죄송합니다. 그 회화를 전공했어요. 근데 그게 막 그림 그리다 보니까 소수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느껴서 이제 대중문화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대중문화 예술가로서의 어떤 목적 의식이 좀 뚜렷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항상 수단, 애니메이션이라고 방법적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그 방법적 수단을 이용해서 대중문화 생산자로서 대중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이 진짜 목적이지 수단이 목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돼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뭘 할 거냐에 대한 목적 의식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얘기 이제 쫙 더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감독님 과거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220만을 하고 성공하고 나니까 너무나 허탈감이 몰려왔던 거죠. 근데 왜 허탈감이 왜 몰려왔나 감독님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감독이 수단이었어야 되는데 그냥 목적으로서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의 일부는 아니까 당연히 허탈감이 밀려오죠. 감독님께서는 하고 싶은 방금 전에 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대중과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까지 차고 넘치고 흘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대중과 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감독이 돼야지 그냥 나는 감독으로서 이거 하나 만들었다 이거 가지고는 여기서는 살아남을 수는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제가 억눌러왔던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막 보물처럼 터져나오는 어떤 희열감 같은 걸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더독이고요. 언더독은 이제 마담 개봉하고 나서 오랜만에 주말에 이렇게 반수면 상태에서 동물농장 보다가 그 시추견이 이렇게 한쪽
이 눈이 이렇게 뭉개진 그 유기견이 카메라에 비크로적으로 딱 잡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괴물이 잠자다 보니까 괴물이 클로즈업으로 확 다가와가지고 저 얼굴에 무지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획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대로 이제 막 하고 싶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막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뭐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너는 내 여동생 뭐 그런 것도 있고 북아메리카 인디언 이야기인데 신화 얘기인데 말이 된 소녀 이야기 뭐 이런 신화가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의 궤적을 보니까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를 저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저를 발견하고 있거든요. 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내가 하고 싶어하는 영화들의 내용의 공통점이 발견이 되면서 그거는 차츰 영화로 또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감독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진정한 테마는 그거 아닐까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닐까요? 대충 맞습니다. 조금 노골적이지는 하지만 뭐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왜냐면 마당나라는 또 그렇잖아요. 또 엄마가 다리고 아들이 그 청동오리 서로 이질적인 그 종의 동물이 서로 사랑하고 그 연대하면서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 나가는 이야기고 저는 언더독에 대한 사전 정보는 거의 좀 알려진 게 없어요. 저는 버려진 유기견들의 이야기 정도만 지금 대중에 오픈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게 보면 또 이 영화도 그 마당을 나온 암탉과 좀 그 연장선상에서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기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려견이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들 그 생명체 입장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조금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버려진 개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죠. 제 목소리가 좀 졸립죠. 지금 눈 깜빡거리는 사람 몇 분 봤어요. 네. 그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더독 얘기가 계속 나오고 또 여러분들도 언더독 그 궁금하실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언더독 그 5분이 채 안 되는 영상이죠. 네, 4분 30초인데 되게 짧아요. 짧아서 집중해서 보시지 않으면 그냥 훌러덩 지나가니까요. 그리고 사실 예술가들이 자기의 중간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에서 가져온 거니까요. 제가 불 끄고 가야 되는데. 불 꺼야 되는데.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다 보시고 야 괜찮다. 사실 떨리거든요. 이렇게 이걸 보여준다는 게 되게 떨려요. 지금 완성된 필름이 아니에요. 중간 과정에 1차 촬영한 거라 되게 기대감도 있고 떨리기도 하니까 이렇게 잘 보시고 혹시 괜찮다 요거 볼만하겠다 싶으면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역시 감독님. 네. 감독님의 성향이 잘 드러났던 것 자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 절대 영화를 만들겠다. 절대 반지처럼 절대 영화를 만들겠다. 그럼 절대 영화라는 건 뭐냐면 모든 관객들이 행복감에 젖어서 나오는 영화. 이렇게 절대 영화라고 하시면서 마당을 나온 암탉의 다음 작품을 절대 영화에 도전해 보겠다. 그리고 220만이 아니라 300만, 400만, 500만이 들 수 있는 영화에 도전해 보겠다라고 과거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더독이 감독님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고요. 이거 저기 평생 도달할 수 없는 절대 영화에 도전하는 게 감독으로서의 사명일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작품이 그 절대 영화에 도달하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그 목표를 삼으면서 하겠다는 뜻을
그 향수라는 소설하고 영화 아시죠? 그때 이 미친 이 향수 제니가 절대 향수에 이제 도전하잖아요. 막 자기가 범법을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그만큼 미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절대 향수를 마지막에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수건을 탁 던지면 그 광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향수에 도취돼서 이렇게 뿅 가잖아요. 네.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거죠. 네. 예, 모든 사람이 행복감에 젖어들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못 만들 것 같아요. 절대니까. 절대 못 만들 것 같지만 그걸 향해 나가는 게 문화 생산자로서의 한 그 다짐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이 잘 들리지?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 지금 엑소의 디오 도경수 군과 박소담 씨가 박철민 씨한테 전에 작품하셨으니까 이제 같이 올라왔는데 두 분을 캐스팅한 그렇게 캐스팅한 이유라 그럴까요? 도경수 군은 그 카트라는 영화 있어요. 거기에 아마 영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카트 영화에서 저는 도경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영화 자체는 주제나 내용은 좋았으나 감독으로서 그 만듦새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많았는데 도경수 군이 너무 연기 잘하는 게 막 눈에 보였어요. 와, 얘 천재야? 뭐 노래하는 거 이렇게 잘해? 뭐 그러면서 애시당초 좀 찍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그 보더콜리인데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보니까 또 더욱더 도경수 군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캐스팅을 했는데 역시 녹음 지금 3번 했는데 수정 녹음까지 했는데 역시 잘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좀 서로 어색했는데 두 번째 제가 막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이 녹음 부스 안에 있고 전 밖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어떤 소통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했더니 되게 막 자기도 또 이렇게 기분 내서 막 잘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박소담 씨는 여러 가지 검은 사제들의 너무 또 잘하고 연기파고 근데 저희 영화에서는 들깨족 그런 와일드함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들깨 와일드 독이니까 들깨일까 그 이미지도 잘 맞고 역시 녹음 잘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본 녹음은 또 남아 있는 거죠? 네, 후시 녹음이 이제 보충 녹음이 남아 있죠. 아무리 선 녹음에 100% 하려도 잘 안 맞거든요. 특히 이제 호흡이나 애드립 뭐 이런 거는 이제 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뒤에 맞추고 하는 후시 녹음이 남아 있죠. 네. 그러면 이 영화가 최종 완성되는 돼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극장에서 관람할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지금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을 가족들도 많이 보고 하는 게 있어서 방학 시즌에 할 공사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따뜻한 봄날 5월달 뭐 이런데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배급사가 개봉 일정을 확정하지 않거든요. 영화가 다 완성된 다음에 이렇게 간을 보면서 배급 일정을 잡기 때문에 지금 언제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네. 저는 7월 28일에 갔으면 좋겠네요. 또 잠맞으면 또 저 마음 졸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금방 와서 잘 됐다면서요. 아, 그랬네. 네, 그러니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내년 7월 28일도 장마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돼서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500만 애니메이션이 탄생할 수 있기를. 1000만은 안 돼요? 요즘 다 1000만 하던데. 조합장님 최초로 1000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조합장님 꿈이 굉장히 크십니다. 네. 1000만 충분히 갈 수 있고요. 한국 애니메이션도 그러니까 한 작품이 돌파하면 그 제2의 또 애니메이션, 제3의 애니메이션이 또 그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갑자기 좀 숙연해졌어요. 괜히 말했더니. 근데 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의 애견 그 인구가 이렇게 애완동물 이렇게 기르시는 분이 1,000만 명이 넘으세요. 그런데 글쎄요. 그 그분만 다 보셔도 이제 1,00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버려지는 유기견이 10만 마리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한 해. 한 해. 네. 이건 굉장히 좀 사회적인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감독께서 과거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정지영 감독님의 부러진 화살, 그러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전했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어떤 교수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 받으셨다고 하면서 영화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힘,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느끼신 게 많으셨다고 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영화 예술이가 뭐 오락적 가치, 뭐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대중과 뭐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니까 당연히 사회적 가치가 저는 있어야 되고 있을 건데 지금 아까 이제 저 영상에서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말이 된 소녀 북아메리카 그런 것도 제가 관심 있는 걸 이제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저 역시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지금도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내가 영화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버려진 개가 그 새로운 자기의 삶을 찾아야 되잖아요. 애완견으로서의 삶에서 버려졌으니까 주체적인 자기 생명체로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말이 된 소녀도 그렇고 그 마당도 그렇고요. 예. 양계장 닭이 나와서 야생 닭이 되어서 과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주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인데 또 다른 문제가 물론 발생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예. 그것이 우리 사회, 우리 개개인도 다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 예. 네. 저는 갑자기 그런 게 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철학자 니체가 하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인간 정신 단계 세 가지 변화에서 처음에 낙타,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이런 거거든요. 낙타는 이제 굴종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자는 이제 대드는 거죠.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자기 주체성을 갖고 있는. 마지막 어린아이는 이 모든 것들을 유희로 삼고 놀이로서 생을 긍정하는 그런 것들인데 감독님께서는 이 낙타에서 사자로 살아가는 그 단계의 그런 어떤 인간의 주체성, 동물들 어떤 주체성에 대한 삶을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 보니까 또 그 아메리칸 인디언 그쪽도 그렇고 다 동물이 또 제가 이제 조류를 했고요. 이제 이 개들은 이제 포유류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너는 내 여동생은 이 여자 소녀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드디어 인류로 제가 진화했어요. 네, 인류로 진화했고 언더독 2도 만들 생각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얘네들이 자연에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이제 언더독 2가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된 소녀는 동물과 인류가 같이 나오는 영화로 뭐 그 정도 되면 할아버지쯤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운동하면서 늙어서도 영화를 할 수 있으려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잘 되자고 운동하는 건데요. 뭐.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조합장님 잘 되셔야 또 한국 애니메이션이 발전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팬 여러분들도 좋은 거고요. 저희가 시간이 꽤 40분 정도 흘렀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감독님께서 갖고 오신 언더독 그 US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손, 네, 제일 먼저 이거 같이 지금 바로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터치했습니다. 네, 제가 마당에 나온 암탉을 학생 때 보고 한 몇 년이 흐르고 지금 다시 보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ip사귀가 마지막에 족제비한테 먹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그냥 족제비의 모성애에 감동해서 자기를 희생시킨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초록이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그냥 희생해서 사라지면 초록이는 아예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없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감독님 의도는 어떤 쪽이셨는지. 그 문제가 그 감독으로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그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깊이 있는 얘기인데 자연아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연의 모든 법칙을 이제 깨달아 나가야 되는 그런 철학적 고민들을 영화적으로 사실 해야 그 죽음의 희생까지 설득력 있게 묘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초록이 막 아까 14분 배려하고 막 그러면서 잎사귀의 어떤 자연아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 철학적 고민을 많이 담아내지 못해서 그 죽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는데 지금 꼭 그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꼭 그 문제도 아닌 거죠. 네. 그 예전에 다른 영화를 기획할 때 그 원작자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4.3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제가 33살의 청년 프로듀서였거든요. 애니메이션 기획자였거든요. 근데 그 노 작가님한테 각색을 의뢰하면서 그 아이들을 예전 좀 죽여달라고 시나리오 쓸 때 그때 그랬더니 이 노 작가님이 나중에 술을 먹으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등장인물을 죽일 때 얼마나 힘들지 않으냐. 예. 그때 제가 뒤통수를 딱 맞은 거죠. 그러니까 작가나 감독이 하나의 등장인물을 죽일 때는 살아있는 인간,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인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써 나가야 하는데 예, 입사학을 거기까지 잘 다루지 못한 거는 죄송합니다. 네, 조합장님 앉아서 하시죠. 제가 갑자기 그래서 그냥 앉아 계셔도 근데 이 의자가 제가 보기엔 제일 높은 의자여가지고 좀 일어나기 편하게 돼 있죠.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지금 주최 측에서 몇몇 분들이 그 카메라 동영상을 찍으시는데 속장용으로만 갖고 계시고 특히 아까 그 언더독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외부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도 올리시면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들이. 네, 절대 이렇게 노출하시면 저는 올리셔도 돼요. 물론 우리 조합장님은 뭐 왜 자꾸 조합장님을 아까 너무 감정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노동조합 무슨 농협 뭐 이런 거 같잖아요. 저는 조합장님 하면서 어떤 공동체 의식이 그래요? 네, 여럿이 같이 가겠다는 감독님의 어떤 그 자유주의 철학과 함께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또 질문을 많이 받아야 또 선물도 많이 드리고. 네, 저 맨 왼쪽. 아니 그리고 터치 앉으세요. 조합장. 제가 조금 흥분했어요. 사실 언더독을 처음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라 좀 흥분되는 면이 있어요. 7월 28일이고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도나? 지금 50% 넘게 촬영했고요. 12월까지 1차 촬영이 끝납니다. 저 마당을 나온 암탉이랑 언더독이랑 시간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스크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스크린 X로 언더독 개봉한다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작화의 어느 부분에 변화 중점 두셨는지 지금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애니메이팅이 마당보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립싱크도 좋아졌고 그 두 부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제가 보기에 3D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저의 핵심 또 일어나겠네. 그 3D를 도입하되 우리 제가 하는 작품, 그러니까 2D 비주얼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가 이제 목적이었는데 이제 배경까지 들어가고 오늘 안 보셨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볼만하고 해요. 그래서 네. 근데 스크린X는 이제 CGV랑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영화랑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북한산에서 이제 탈출하고 원하는 곳을 찾아가면서 계속 방대한 좀 자연 풍경이 나오거든요. 자유로 너무해 뭐 갈대숲 되게 광활하거든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스크린X하고 잘 어울릴 것 같고 엔딩 특히 말씀드릴 수 없는 엔딩하고는 되게 잘 어울려요. 예, 궁금하시죠? 예, 근데 예. 그래서 동의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스크린X도 동시에 제작을 진행하고 있어요. 스크린 X는 좀 확정인 거죠? 그런 식으로. 네, 확정하고 콘티도 거의 다 나왔어요. 네. 스크린X 콘티는 또 따로 짜거든요. 네. 양면 콘티를 또 짜야 되니까. 네. 혹시 4D 이런 것도 4D는 안 가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남성분 없으세요? 감독님께서 지금 여기 저희가 성차별하면 안 돼가지고요. 일단 언더독 너무 좋게 봤고요. 마당에 나온 한편보다 성우들의 연기라던가 움직임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당에 나온 한편도 물론 그랬겠지만 언더독에서는 개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개 생태라던가 움직임 뭐 그런 고증이 필요할 듯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고정하셨는지. 제가 이제 동물 연장을 하면서 되게 힘든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인터뷰를 할 수도 없고. 네. 진짜 작가 입장에서는 좀 인터뷰를 하고 싶거든요. 너 어땠어? 버려지고 네 마음 어땠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나리오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답사 다니면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라든가 답사 좀 다니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개를 키우면서 연구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잘 못했고요. 동영상이 무지무지 많아요. 개와 관련된 동영상이. 그래서 저는 그 레퍼런스를 애니메이션 할 때 무지무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뭐 유튜브라든가 뭐 많이 연구를 했죠. 네. 여러분도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저는 기본 시작의 레퍼런스 정말 많은 레퍼런스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퍼는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 내내 거의 스태프들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굉장한 코스의 사진을 계절마다 그러니까 코스를 굉장히 찍으신 거잖아요. 네,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좀 영화의 영상미가 더 도드라졌던 것 같고요. 또 다음 질문. 저 지역 안배를 위해서 저 맨 뒤에 여기 이거 네. 제가 여유 있게 갖고 오길 잘했네요. 네. 좋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잘 봤는데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랑 언더독 짧지만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둘 다 약간 인간의 그 사람 부분이 나올 때 되게 나쁜 면이 보였다 해야 되나? 마당을 나온 저 맞습니다. 정말. 질문 안 끝났어요. 그렇다니 참으세요. 그래서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도 되게 줄로 묶고 그런 거 언더독에서도 걔를 버리고 간다는 근데 뭉치 하트
끝에 적혀있고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인간의 나쁜 면이 보이는데 혹시 그거를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인류 문명사가 인간에 의해서 많이 발전된 면도 있지만 망친 면도 되게 많고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고 끊임없이 반성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인본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던 철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인본주의 때문에 망쳐버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인간 중심의 철학이 과연 먼 미래에도 중요한 철학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속 진보해 나가야 된다고 봤을 때 그 과거의 철학들이 끊임없이 그 영속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인본주의 철학에 대한 반성과 비판 의식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데 정말 잘 찍어내셨는데 언더독에 인간 비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또 다시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피곤하네. 갑자기 피곤해지는. 아니요. 그 질문 때문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약간 이 아드레날린이 막 소비되면서 피곤해진 거지 그 질문 때문에 그랬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평소 안 쓰시던 단어 쓰셔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또 다음 질문. 저분이 제일 먼저 들어주신 것 같은데 왼손 들어주신 분이요. 줄무늬고. 아니 언더독 가지고 이렇게 GV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년을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제작 중에 이렇게 GV를 하다니 이걸 참. 이거는 시카프만의 정말 특별한 시카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전 세계 최초로 개봉도 안 한 영화 GV를 하고 있습니다. 50%밖에 안 되는 영화. 저도 이런 GV는 처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 러브컷이랑 본편 재밌게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이제 대부분 영화 본편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배우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좀 있어서요. 그 영화를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감독님 만드실 때 활용을 하셨다는데 배우들에게도 이제 디렉션을 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뭐 이런 점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인간이 아닌 동물의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강조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마당을 나눈 남탁도 그렇고 특히 이번 영화도 그렇고 배우분들에게 어떤 점을 강조해서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뭐 추천하시는 레퍼런스 같은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마당 때는 이제 콘티를 짜고 비디오 보드 지금 보신 영상이 그 콘티 비디오 보드 위에 캐릭터만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100분짜리 영화다 그러면 100분짜리 영화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시나리오와 함께 배우들한테 줘서 녹음을 연습해 오세요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 방식을 안 썼어요. 그 방식을 했더니 배우들이 제가 짜놓은 콘티에 막 맞추려고 하니까 자유 연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녹음의 목적은 단순히 립싱크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녹음에 배어 있는 자유 연기를 내가 따와서 그 목소리 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액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콘티를 안 보여주고 시나리오만 보고 녹음을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콘티를 이제 완성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한 거예요. 콘티를 요번에 보여주고 자 이런 부분이 형상화됐으니 이 형상화된 거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선녹음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완성도를 계속 높이는 반복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론을 찾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배우들하고 뭐 특별히 레퍼런스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방식을 반복해서 완성도를 높였다. 그 정도.
그 배우들이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시간을 투여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참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녹음 회차를 좀 늘려달라고 좀 졸랐죠. 예. 예. 한 번에 할 걸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녹음 회차를 더 요청하고 막 그랬었죠. 네. 또 다른 질문. 세이즈만 앞에 분. 저는 그 작품보다 좀 제작 쪽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마당에 나온 암탉도 그렇고 원더독도 그렇고 감독님이 캐스팅 같은 거를 하실 때 중점적으로 봤던 뭐 목소리를 봤다든지 연기력을 봤다든지 어느 면을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 곁다리 질문으로 다음에 뭐 원더독 2를 제작하신다거나 또 다른 주제로 애니메이션을 하실 때 그때도 박철민 배우님을 캐스팅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 좀 징그러운 아저씨가 저의 페르소나가 돼가지고 네. 근데 언더독 2에 짱아가 그 여기 그러니까 시추견인데 박철민 씨가 그 시추견 아까 뭐라 그랬지 뭐라고 그러잖아요 잔소리하고. 근데 언더독 2에 그 인물이 안 나올지도 몰라서 뭐 또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 카메오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 얘기하면 스포일러라 자꾸 제가 얘기를 못해서. 그 다음에 그 앞에 캐스팅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데 가끔 이제 인터넷 그 SNS 보면 왜 한국 애니메이션 자꾸 배우 쓰고 뭐 아이돌 쓰고 그러냐. 근데 저는 100%는 아니지만 진짜 연기 보고 뽑았거든요. 아까 도경수, 박소담이 연기가 좋고 우리 영화 이미지랑 잘 맞고 우리 캐릭터랑 잘 맞아요. 이게 미필적 우연과 여러 가지 섞여서 잘 맞게 되어서 저는 되게 좋았고요. 예, 감독으로서. 문제는 근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성우가 했던, 가수가 했던, 뭐 연기자가 했던 싱크가 잘 맞고 캐릭터 싱크로율 좋고 연기를 잘 해서 결과가 좋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잘 못한 케이스가 많으니까 비판하고 욕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배우들이 대부분 더빙 하잖아요. 애니메이션 더빙 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비판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원론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다. 피상적인 문제, 물론 마케팅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기도 안 되고 뭐 아이돌 효과를 노리겠다 뭐 이런 캐스팅은 저도 문제 있다고 보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계속 없으니까 두 분 더 받아야 되거든요. 네, 또 질문 궁금하신 사람, 좀 모자 쓰신 분이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모자 쓰신 뭐 끝장 보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 이거 두 개 남았. 감독님께서 갖고 오신 거 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제 이럴 줄 알고 5개였는데 더 갖고 왔죠. 안녕하세요. 저기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 좋아해가지고 시카프도 영화제에서 많이 보러 다니고 했는데 제가 이제 DVD 같은 거 이제 영화 나오면은 좋아하는 거는 이제 소장하고 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딱 나오면은 이제 영화 상영되고 그냥 보통 빵빵하게 이제 채워주는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달리 그냥 CD 한 장 해가지고 그냥 덜렁 나오고 뭐 아무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언더독이나 뭐 그런 거 디렉터스 컷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빵빵하게 이제 무상제판으로 만들어 주실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100% 사거든요. 아직 촬영이 안 끝나서 이제 편집이 남아있긴 하지만 디렉터스 컷을 필요할 만큼 잘릴 장면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
물론 뭐 또 더 상의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 말씀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영화가 어떤 미래적 가치까지 좀 담보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적 가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소장할 만큼 미래적 가치가 담보되어 있는 영화를까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장 가치가 있을 만큼의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만큼 예쁜 영화가 나오면 또 잘 포장하고 더 정보를 많이 넣어서, 예를 들면 비디오 보드 같은 것도 보면 재밌어요. 애니메이션의 장점이 영화와 다르게 콘티 비디오 보드만 갖고도 영화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촬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다 넣어서 이렇게 또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